민주주의로 밝히는 세상 속 이야기. 안녕하세요.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 김지우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란 어떤 의미가 담긴 단어인가요? 흔히 인생의 새로운 길을 결정하거나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로 갈 때 우리는 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도전을 통해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치와 교훈을 발견한 분입니다. 특히 무인도에서 민주주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열린민주주의교실 공감플러스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승철입니다. 저는 4번의 사막과 1번의 남극 마라톤을 완주한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래머이자 무인도 탐험가입니다. 무인도는요, 자신의 끝과 마주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든 게 다 갖춰진 무인도는 없더라고요. 어떤 섬에 민물이 나온다면 어떤 섬에는 물은 없지만 바나나가 있는 식으로요. 무인도라는 곳이 사람이 안 사는 곳인데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산다기보다 못 사는 것이라는 걸 이때 알게 됐습니다. 무인도에서 생존하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을 것들을 구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참을 헤매다 그것들을 잡으면 먹기 위해서 또 불을 피워야 됩니다.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게 불을 피울 수 있지만 처음에는 한 7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불을 피우고 잡아온 걸 구워 먹으면 또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또 사냥을 하고 장작을 그 사이에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벌써 또 저녁이 됩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항상 날씨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리 파도가 칠 걸 대비해서 고기를 잡아둔 걸 손질하고 장작을 모으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힘든 무인도에서 생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기사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곤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계속 무인도에 산 사람, 또 몇십 년을 사회에 떠나 무인도에 있는 사람, 또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는 이탈리아의 한 노인이 몇십 년 동안 무인도 살다가 국립공원이 되면서 쫓겨났다라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무인도에 많이 다니다 보니 이렇게 자연인처럼 무인도에 혼자 있는 분들을 자주 만나곤 합니다. 무인도를 관리하는 분이나 건강을 위해서 들어온 분들 또는 로망을 가지고 무인도에 있는 분들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복잡한 법규와 또 머리 아픈 그 인간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생을 오로지 무인도에만 또 있진 않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 육지로 나오고 또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가 살더라도 우리는 현대사회에 완전히 고립되어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비록 한 개인이라도 이런 무인도에 누구라도 한 명이 들어오는 순간 이 무인도는 작은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아마 무인도 하면 가장 먼저 로빈슨 크루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모두 다 아는 이야기실 겁니다. 무인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죠. 소설을 보면 로빈슨 크루소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서 홀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프라이데이라는 원주민을 구해주고 함께 살게 됩니다. 이런 무인도에서 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작은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고민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기술을 또 따져보게 되는데요.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는 것부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모두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회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거대한 담론을 말하기 전에 사소한 것들을 조율하고
의견을 합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나 위험한 상황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무인도에 이미 50여 회가 넘게 사람들과 가본 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3박 4일이라는 기간임에도 종종 보았으니 오랫동안 혹은 기약 없는 무인도에 있는 상황이라면 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함께 무인도에 간 분들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 어디에 텐트를 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리더분이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분들이 또 동의를 해서 텐트를 치는 위치를 정했습니다. 함께하는 분들을 설득을 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데 한참이 걸렸고 또 모두가 이제 동의해서 잘 텐트를 쳤는데요. 사실 그 위치는 새벽에 물이 차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만조가 되었을 때 물이 들어오는 곳이어서 자다가 역시나 파도의 잠을 깨게 되었었는데요. 그곳에 텐트를 치자고 했던 리더가 좀 머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리더는 조금 더 신중해졌고 많은 의견을 구하면서 함께 두 번째 거처를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안을 제시를 할 때 설득의 과정이 좀 더 힘들어졌지만 동시에 다양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거처는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해변 안쪽 야자수 아래 그늘진 곳에 새로운 거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곧 세 번째 거처로 이동을 해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야자수가 떨어지면 자칫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수가 목소리를 낸다고 꼭 옳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저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행하는 의견이 적절한지, 대립이라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왔을 때 이것은 과연 옳은지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합니다. 갈등의 씨앗은 여기저기 존재하고 이걸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맹그로브 나무처럼 뿌리를 찾기 힘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점점 더 알기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또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대변하고 이행해주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 우리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 또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많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서로의 갈등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읽고 나가야 합니다. 이곳은 마치 국가의 탄생과 존립, 지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을 취합하고 취합한 의견을 모두에게 설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 지속적으로 흔히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움직이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 무인도에서는 이것이 일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실로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유의지에 부합하면서 어떻게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한 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어 부득이하게 두 팀으로 나눠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팀만 충분한 물고기를 근데 계속 잡는 거예요. 하필 한 팀 안에 잠수를 잘하는 사람과 낚시를 잘하는 사람까지 같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고기를 잡은 그룹은 공평하게 2마리씩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다른 그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생존으로 기결되는 이 무인도에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그룹이 혹은 개인이 압도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상황이 되면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자 자유의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생기고 충분히 채집을 못한 그룹은 굶게 됩니다. 이 상황이 위험한 이유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그룹을 해치는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농사를 지으면 생존에 가장 필요한 먹을 것에서 좀 해방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끝이 아닙니다. 어쨌든 농사를 짓는 것은 그 농사를 지을 땅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숲과 산림이 파괴되겠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는 혹은 무엇인가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토지의 구분이 필요하게 될 때가 되면 그때는 또 더 큰 갈등이 시작되겠죠. 현대사회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 개인의 자유와 도덕적 의무 또는 사회적 공익 등 이러한 상황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 배경에서 우리는 이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런 상황은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합하여 나아가야 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선거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성원들 개개인은 리더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리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구성원들을 아울러야 합니다. 내부의 갈등 요소들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조율해 나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또 구성원들과 소통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인도에 많은 사람들과 수십 번을 다녀왔지만 3박 4일간의 짧은 일정들로 무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무인도에서 작은 사회를 오래도록 이룩하다 보면 소설 파리대왕과 같은 상황을 직면할 것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파리대왕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이 쓴 소설로요.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던 영국 소년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표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아이들은 그 중에 렐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발을 하고 소라를 불어서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소라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또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원칙도 세우고 산에 봉화를 올려서 각자 맡은 일을 나누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곧 구출될 것처럼 보입니다만 모두가 렐프가 지도자가 된 것을 반기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다혈질의 충동적인 성격의 잭은 사사건건 렐프와 대립하는데요. 오두막을 먼저 짓자는 렐프 그리고 사냥을 하자는 잭의 대립에서 며칠 후에 보란듯이 잭 일행이 멧돼지를 잡아옵니다. 그때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렐프를 버리고 잭을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잭 일행은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동시에 산 위의 짐승, 동굴 안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시킵니다. 사냥이라는 것을 통해 야만성을 표출하고 권력력을 유지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이 파리대왕의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가 치닫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 개개인과 리더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민주주의가 발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적이다 라고 생각할 때, 또 외부 존재에 대해 두려움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권력과 힘만이 유일한 가치가 될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윤리와 가치들을 포기하거나 잃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하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이런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쓴소리를 하는 것, 그리고 사회는, 지도자는, 개인 스스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 이번 시간에 무인도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 우리는 다 같이 잠시 민주주의의 단편을 보고 온 것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강연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도전과 모험을 하시고 또 무인도에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처음 무인도에 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계기라고 하기 좀 거창하긴 하지만 한 번쯤 그냥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었긴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뭐 여행을 간다, 좀 멀리 떨어져 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핸드폰은 계속 연락이 오고 그렇죠. 또 그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무인도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정말 혼자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결정적이었던 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동생하고 부루마블 게임 주사위 던져서 네네. 무인도랑 칸이 있어요. 있죠. 네, 거기 벌칙이잖아요, 원래는. 벌칙이에요. 네. 네, 3번을 쉬어야 되는 네. 엄청난 벌칙인데 막상 걸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 주사위 또 내가 던져봤자 이미 여러 군데 다 막 땅을 사놔가지고 돈만 내느니 무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무인도라면 진짜 혼자일 수 있겠다.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특별한 계기는 아니지만 동생이랑 게임하다가 가게 된 게 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무인도에 가보고 싶다 생각은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까지는 좀 많은 용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뭐 처음에 이제 무인도에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정말 제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어떤 점이? 완전 횡한 거예요. 제가 그렸던 무인도는 약간 뭐 야자수도 있고 푸른 바다도 보이고 네. 또 정말 섬 하나만 있고 주변은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망망대해. 서해안에 무인도 갔는데 물이 막 푸른 게 아니라 갯벌 때문에 탁하고 해변도 없고 바위로만 되어 있고 네. 이건 정말 다르다라는 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제 해외에 있는 무인도들 가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또 많이 차이가 나고 많은 다른 법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과 무인도가 달랐다, 당황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혹시 무인도 가셔서 좀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무인도에서 어쨌든 물고기나 뭐 야생 동물들 이렇게 먹는 것들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정말 먹을 것들이 없어서 뭐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잡고 한번 제가 야생 새를 잡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조리를 하고 깃털을 다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나서 이제 불에 구워 먹었죠. 먹고 나서 그거 뼈들을 버리려고 해변에 나갔는데 제가 아까 막 벗어서 던졌던 깃털들이 아직 해변에 있는 거예요. 약간 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굳이 잡아도 되지 않는 생물을 내가 여기까지 와서 잡는 행위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무엇을 위해 여기 왔을까? 먹을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내가 일부러 벗어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또 든 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나를 돌아보고 또 생각을 넓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만약 무인도에서 발생하는 사람과의 갈등, 뭐 공동체라든가 뭐 작은 사회의 어떤 갈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인도 탐험을 떠날 때 이런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좀 강조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의 자질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많이 얘기하고 소통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소통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했던 능력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의 다 능력과 관심사가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너는 뭐 하니?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대립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많이 얘기해라. 서로 갈등이나 오해의 요소가 있으면 그 전에 많이 해결을 하고 그렇게 대립을 해서 좋을 건 없는 공간이니까 소통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어떤 테두리의 크기에 상관없이 네. 소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불러오는 파급력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자원의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치의 어떤 밑그림이 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네, 배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무인도라는 공간은 생존과 직결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코코넛을 구했다. 근데 코코넛이 낮은 곳에만 있으면 좋은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어쨌든 그래도 잘 타는 사람이 그 코코넛을 구해오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굶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상당히 배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 많이 못 먹고 만약에 내가 벼랑 끝으로 몰렸다. 그럼 이 사람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좀 여유가 있다. 같이 나가는 것에 상당히 가치가 있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와 배분이 필요하다. 근데 무인도라는 공간이 작은 사회라고 본다면 네. 뭐 그게 미치는 효과는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거겠죠. 그래서 그 분배의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혹은 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보통 무인도에서는 리더를 뽑을 때 어떤 네. 방식으로 뽑나요? 제가 많이 다녀보니까 한 10팀 중에 한 팀 정도는 조금 생존 스킬이 있는 분이 리더로 선정이 되고요. 네. 생각보다 적죠. 10팀 중에 한 3팀 정도는 나이 많은 분이 되고요. 나머지 한 6팀 정도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이야기가 되는 사람, 네.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중간자가 많이 리더가 됐습니다. 그만큼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기준이나 그 그룹마다 리더의 선발의 그 다양한 예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그룹이 대화가 되는 사람, 적절히 잘 이야기가 되는 사람을 뽑은 걸 보면 또 한편으로는 진짜 내가 얘기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대리자가 필요하다. 그게 뭐 무인도가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도에서 리더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결정을 리더들이 많이 하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지도자나 리더도 무인도에서는 그렇게 선출된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해서 혹은 뭐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출된 사람은 그 무게감을 잘 알고 있죠. 그렇군요. 뭐 소장님께서 무인도에서 발견한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질문 같은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이기도 한 자유와 평등이 있을 것 같고 분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 분배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각자 개개인의 생각이 있고 행동하는 그 반경이나 또 그 이야기를 할 권리는 다 있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보장해주고 이해해주는 공간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구했을 때 이게 얼마나 구성원들한테 적절하게 분배가 될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도 그게 기본일 것 같은데요. 무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전과 또 모험 탐험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무인도 탐험 계속 하실지가 궁금해요. 일단 네. 뭐 요즘 사실 코로나19 때문에도 상황이 그렇고요. 네. 뭐 앞으로 계획 어떻게 갖고 계세요? 근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갔어요. 네.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무인도의 이런 생태 조사나 지리 조사 같은 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인도를 발굴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사태가 잠잠해지면 계속 그 무인도와 관련된 일들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사람이 함께하는 모든 곳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동반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어진 순서에서 윤승철 소장과 함께 시민이 만드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